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등교 거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등교 거부,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등교 거부 너무 힘드시죠? 대부분의 경우 등교 거부는 아이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게으름을 만든 건 아이일까요? 아니요, 부모님입니다. 구조를 만들겠다는 부모님의 각오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께 이 각오가 충분했다면 아이는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각오가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냐? 우리 아이 절대 게을러질 수 없게 만드는 구조, 이 구조를 반드시 만들고 유지하겠다는 부모님의 각오입니다. 스마트폰의 시대에 우리 모두, 특히 10대 아이들 너무나 쉽게 게을러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스스로 각오를 갖게 만든다는 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아이가 게을러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저희 센터큐가 항상 강조하는 바로 그 생산적 쾌락을 깨닫고 체계해야 할 때까지 한결같이 아이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각오를 부모님이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멋대로 편하게 게으르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막힌 아이와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이가 게을러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건 결국 다른 존재가 아닌 부모님의 각오가 필수적입니다. 아이를 변화시킬 구조를 견고히 하는 것을 학교가, 사회가 도와주지 않죠. 저희 센터케어, 나우즈케어 당연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부모님의 각오는 저희의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의 각오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과연 부모님만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센터케어, 나우즈케어가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등교 거부를 해결하고 싶고 게을러지는 아이를 다시 성실하게 바꾸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등교 전쟁. 새학기가 시작되면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마다 벌어지는 등교 전쟁 때문입니다. 좀 일어나. 나 조금만 더 잘래. 아직도 안 일어났어? 오늘은 배가 아픈 것 같아. 또? 머리도 아파. 그러다 더 심해지면 내 방에서 나가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라고 소리 지르고 폭언을 하며 더 악화되면 나 차라리 학교 안 다닐 거야, 죽어버릴 거야 라는 협박까지 정말 부모님을 괴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등교 거부의 실체와 해결책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등교 거부의 케이스와 근본 원인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등교 거부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배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하루만 에서 시작하지만 집에서 제멋대로 뒹굴뒹굴 폰과 컴을 하며 놀고 먹거나 오후나 저녁이 되면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게 반복된다면 이건 명백한 게으름 때문입니다. 정말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과 친구들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후폭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걱정되거나 의심이 될 때에는 즉시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상황을 확인하고 적합한 대처를 제대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또다시 집에서 뒹굴뒹굴 폰과 컴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 또한 게으름으로 귀결되는 것이니 적합한 대처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를 놀러 다닐 때 보통의 등교 거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날은 잘 가는데 또 어떤 날은 정말 안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가는 거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형태인데 싫어하는 수업은 피하고 좋아하는 수업은 가고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과 노는 거죠. 이 경우에도 학교를 안 가는 날엔 폰과 컴을 하며 놀거나 학교를 가는 날이라 하더라도 수업을 제대로 들을 리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등교 거부 현상이 더 확실해지죠. 이 경우도 결국 친구들과 노는 걸 무척 좋아하는 것일 뿐 게으름으로 인한 등교 거부와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으론 등교 거부의 계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등교 거부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겨울방학이 더 길고 춥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습관의 악화가 더 길고 고착화되기 쉽다는 거죠. 이번에는 등교 거부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학 중 또 개학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 거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부모님은 항상 다음 전조 증상을 감지해내셔야 합니다. 전조 증상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수면 리듬,
소비적 쾌락 집착 정도와 함께 기초위생 관리 소홀, 그리고 내향적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시선과 대화의 회피가 있습니다. 먼저 등교거부의 가장 중요한 첫째 전조 증상, 수면 리듬입니다. 3일 연속 늦잠을 잔다. 이는 수면 리듬의 붕괴를 의미하고 가장 중요한 등교거부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수면 리듬의 붕괴도 단계가 있습니다. 1. 붕괴 시작. 기상이 오전 10시를 넘기 시작하고 취침이 새벽 2시를 넘는 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즉시 아이와 갈등을 각오하고 센터큐 황금률을 안착시키려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2. 붕괴 본격화. 기상이 오전 11시를 넘고 취침이 새벽 3시를 넘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약을 하면 학교 제대로 다니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붕괴 본격화부터는 해결 과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처 과정은 길고 긴 6개월 이상의 갈등의 연속입니다. 잘못 대처하면 심각한 붕괴 상황으로 악화되니 즉시 저희 센터큐에 상담 문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붕괴 심각입니다. 기상이 점심 12시를 넘고 취침 시간은 아예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런 날이 주 4일 이상 지속되면 부모님과의 갈등은 당연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없다고요? 그건 부모님이 아이랑 싸우기 싫어 그저 회피하고 있을 때 그때뿐입니다. 아이는 바꾸겠다고 말은 하나 실제로 바뀌진 않습니다. 이때 신기하게도 하루 이틀은 정상적으로 자고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건 아예 밤새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절대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의 붕괴 심각은 아쉽지만 부모님께서 해결하기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즉시 저희 센터큐에 상담 문의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등교 거부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비적 쾌락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노는 것에 집착하는 것인데요. 폰과 컴,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1일 4시간,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넘기 시작한다면 분명한 전조 증상입니다. 마냥 놀고 있는 시간이 6시간을 넘었다? 그러면 붕괴가 본격화한 것이고 7시간을 넘어 거의 하루 종일 소비적 쾌락에만 집착한다면 이미 심각한 붕괴 상황입니다. 심지어 공부나 독서 등 생산적 쾌락에 집중하는 시간이 1일 2시간 이하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면 등교 거부는 분명 나타나게 됩니다.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노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있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대처하기 힘든 국면에 돌입한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등교 거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위생 관리 소홀인데요. 씻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방 정리를 안 해서 방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내면에 무력감이 쌓였다는 것이고요. 변화와 성장을 포기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도 안 닦고 씻지도 않는 날이 2, 3일 이상 유지되거나 방 정리가 안 되는 상태가 3일 이상 유지가 된다면 분명한 등교 거부 전조 증상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교 거부 전조 증상입니다. 이는 내향적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시선을 회피하는 거죠. 학교 이야기를 꺼낼 때 눈을 피하거나 대화를 단절하려 한다면 심리적 도피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느끼시기에 이거 좀 다른데? 라고 느낄 정도로 말수가 줄고 시선을 회피한다면, 그리고 이런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대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미 일주일에 5일 이상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대화를 해서 대처하기 매우 힘든 상황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등교 거부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이러한 전조 증상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강추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생활을 매일 기록해 보시는 것입니다. 수면, 기상시간, 부모님께 하는 언행의 상세한 내용, 소비적 쾌락의 내용과 시간, 공부, 독서, 운동의 내용과 시간, 양치, 세수, 샤워 주기와 손톱 등 청결 상태, 방의 정리 상태를 매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기록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이는 1958년 발견된 이후 계속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심리인 호손 효과를 만듭니다. 호손 효과는 자신이 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행동을 바꾸게 된다라는 효과인데요. 실제로 올림픽 국가대표팀, NBA, NFL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팀을 관리할 때에도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아이를 변화 성장시키기 위해 부모님의 각오를 다지는 데에도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대처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와 싸우기 싫다는 본능을 극복해야 하고, 내 아이는 잘할 거야 라는 막연한 감정적인 기대를 거스르고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의 행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 센터케어 나우즈케어는 학생의 일상을 정확히 데이터에 기반해 파악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고 공학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정말 강추하니 꼭 기록하고 관찰해 보세요. 이번 편에서는 부모님을 정말 괴롭히는 등교 거부의 케이스와 원인, 그리고 전조 증상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